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공식 회담, 오는 일요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갈지 주목이 되는데요.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야는 그동안 이 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 벌여왔습니다. 실무 접촉을 이어온 양당 대표 비서실장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회담이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당과 우리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권은 다소 양보를 했습니다. 양 대표의 모두 발언이 일정 시간 생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의 회복이 기묘하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 관련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합니다. 이 회담 의제와 생중계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회담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우선 생중계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발언만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일단은 첫 번째 회담하는 거 당연하죠.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 회담하는 게 만남 아니겠습니까? 네. 모임해서 얘기해 정치권에서 오고 가야 할 얘기들, 국민들이 기대한 얘기들, 입씨름을 하든 말씨름을 하든 만나서 대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회담을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생중계 안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여야 대표회담이든 무슨 회담이든 간에 전체를 생중계한 적이 없죠. 왜 그러냐? 만약에 생중계하게 되면 회담이 아니고 토론이죠, 토론. 네. 토론에서 무슨 결론 나는 거 봤습니까? 서로 자기 얘기만 하다 말지. 그러니까 회담을 하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생중계 안 하는 거 당연하다. 왜냐하면 의제 가지고 또 지금 좀 밀고 당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제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양측이 모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서 의제로 올리고 네. 그걸 가지고서 결론이 안 나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좀 확인하고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양보해야 될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점만 확인해도 되는 거니까 네. 서로 이건 못하겠다 저건 못하겠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양측에서 다 꺼내는 의제를 모두 놓고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회담이 성사되었고 생중계 안 하기로 했다면 그 정도는 디테일은 기본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담 성사가 됐고 만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제들 오를지 주목이 되는데 오늘 당대표 비서실장들이 막판 실무 협상 나선다고 해요. 조율이 어떻게 될 걸로 좀 보시나요? 일단 조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필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가릴 것은 없다. 다만 너무 추상적으로 민생 개혁하자, 정치 개혁하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네. 성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25만 원에 대한 민생 지원금, 소비 쿠폰이라고 다 하고 있고요. 네. 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고요. 또 국민들의 생명 안전이 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 대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민주당은 이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금투세라든가 또 다른 현안들이 많이 있을 건데 현안에 제한을 두지 말고 대화는 하되 꼭 성과를 낼 현안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대화를 해서 네. 국민들께 좀 이제까지 실망만 시켜드렸는데 뭔가 해결책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만에 열린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까지 야당 대표들이 대통령만 좀 상대하면서 영수회담만을 원했던 것 같은데 여야 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또 새로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3년에 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만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11년 만에 열리는 거고요. 그 말씀해 주셨던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과 25만 원 지원금법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사실 국민의힘은 이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제 조율이 될까요? 네, 조율해야죠. 국민의힘이 껄끄러운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담감이겠죠. 어제도 뭐 최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뭐 잘못한 게 없다, 네. 뭐 잘했다라고 하고 있고, 뭐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도 뭐 별말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렇게 의료 대란도 뭐 응급실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한번 가봐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뭐 대통령님이 혼자서라도 뭐 비서 한 명 데리고 조용히 가서 의료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당신들이 가봐라.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걱정해야 하는데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여당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당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신뢰를 회복할 충분히 필요가 있고 이번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의정 갈등 문제를 놓고도 이 여야 대표 회담에서 다룰지를 놓고 이 여야의 입장차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보시기에 이 의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야당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 첫 번째에서 당연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민생 문제 중에 의료 문제 가지고 그 의료 문제보다 더 큰 민생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지금. 뭐 의료 개혁을 찬성하지만 이런 방법이 맞는가?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의대 증원은 찬성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제 알려지기로는 뭐 의대 증원에 대해서 찬성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규모 면에서는 서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방법론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논의해야죠. 이대로 가만히 가면 뭔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대로 가면. 네. 대통령 입장처럼 이대로 가면 해결이 될 가능성이 없고, 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내년에 2026년에는 또 유예하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해법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한 해 유예하면 그다음부터 다시 또 되겠습니까? 동력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게 뭐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을 즐기면 안 되는 거죠. 책임 있는 야당이고 지금 전체 의석에서 뭐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야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뭔가 대안을 내놓고 이런 쪽으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자. 이렇게 해야 책임 있는 야당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구나. 맡겨도 되는 이런 정당이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라도 저는 여야 대표가 만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논의해서 뭔가 제3의 대안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여야가 함께 대통령이 건의하면 대통령도 그걸 완전히 그냥 뭐 일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논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일 교수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면요.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인데요. 그 의정 갈등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당내에 어떤 소위 친윤계 어떤 반발들이 있어서 사실 당내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 당내 의견 수렴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지난번에 처음 합의했을 때 네. 좀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당내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는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걸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그 조율된 입장을 가지고 여야가 만나서 합의할 건 합의하고 아니면 서로 이견을 확인했다는 것도 사실은 회담의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고 거기서 뭔가 합의가 됐다든가 또는 협의가 됐다든가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당내에서 그건 우린 받을 수 없어라고 한다든가 네.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논의된 바 없어라고 해버리면 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당내 그런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전열 정비에 나선 모습인데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보여드릴지를 이제 국민들께 제시할 때가 됐습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민심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민심을 정부에 전합시다. 국가를 끌고 나가야 될 여당이 또 정부가 무책임하게 모든 사안들을 방치하고 잘 되겠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 들어서 첫 번째 연찬회였는데요. 취임 이후 계속해서 여당 연찬회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취임 이후에 이 당에서 주최하는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와서 의원들과 악수하고 또 연설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왔는데 이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이견을 보인 이 한 대표에게 불편한 기색 비친 거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요, 뭐 공식 발표가 없으니까 윤 대통령이 왜 연찬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왜 연기한다고 했는지, 네. 사실상 연기지만 사실상 뭐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속내는. 그러나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짐작하듯이 뭐 한동훈 대표가 그에 관해서 무슨 대안을 제시하니까 의대 정원 유예하자는 1년 유예하자. 이번은 그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내년에 한번 유예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반박하고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께서 이대로 가야 된다. 의대 정원 문제는 매듭 지었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참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어른스럽다는 것은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도 이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불편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연찬회에 함께 모여서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한 방향으로 가자 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도부가 만나서 뭐 대통령에서 발표가 그랬죠. 밥 먹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 아니 지도부 만나서 만찬하는 게 밥 먹는 겁니까? 밥 먹는 계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중요한 논의를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그걸 그냥 뭐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그런 거 좀 불편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연기하는 것은 참 어른스럽지 못하고 정치 지도자들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는 잠시 뒤에 논의를 더 할 건데요. 이승훈 부위원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도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비공개 일정이 있다면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대표의 행보를 놓고도 이 당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불만을 표출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연찬회 일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데 갑자기 연찬회 일정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건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요구해서 넣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의사와 달리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통령이 국정브리핑할 그 시간에 또 다른 일정을 봤다고 해요. 원래 대통령이 국정브리핑하면 대표나 원내대표가 이렇게 같이 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관례가.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과의 굉장히 갈등 관계에 선 거고 물러서지 않겠다. 국민에 대한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네. 또 대통령은 개혁 저항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본다면 자신은 의료 개혁을 잘하고 있고 의사들이 의료 개혁에 저항하고 있고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참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밥을 먹기로 했는데 밥도 먹지도 않고 또 취소했으면 취소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하죠. 대통령과 야당이 이렇게 협치를 못하고 다투고 있는 것도 불안했는데 여당 대표와 대통령마저 이렇게 다툰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누굴 봐야 되죠?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을 선도하고 국민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렇게 갈등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근심은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당정 갈등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2기 체제 들어서 첫 번째 워크숍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정부와 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정 방향타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현재 야당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야당이라는 건 정부 여당을 늘 이렇게 비판하고 네. 견제하는 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겠죠. 방향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 특검 지금 뭐 특검 탄핵을 뭐 7번, 9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쪽이 7번이고 어느 쪽이 9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야당이 국정 방향타 역할을 하는 거겠습니까? 거대 야당이고 아니할 말로 뭐 옛날 영국 의회처럼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거 위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검만 발의하고 뭐 탄핵안 발의하고 또 뭐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그래서는 국정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는 야당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야당이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목표가 야당 대표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저 당에 정말 대통령을 맡겨도 되겠다. 여당이 되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제 뭐 특검, 탄핵, 거부권 유도하는 법 이런 거 그만두고 정말로 국정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그런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어제 진행된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 주요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대 증원 관련 윤 대통령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우리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들으신 것처럼요.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느낀 답답함을 토로를 했고요. 의료개혁을 원한 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이 증원 중재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뭐 그렇게 봐야겠죠. 저에게서 뭐 의대 증원 문제는 매듭 지어졌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아직 그게 완성된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올해는 네. 뭐 이미 입시 요강도 발표가 되었고 네. 수험생들이 그걸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 여야 회담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한동훈 대표가 다시 어떤 그 충분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함께 그 논의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국정의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대로 가면 해결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의대생들 다 유급하고 수련회들 다 떠나고 또 심지어 교수들까지 떠난다면 지금 의료 개혁이 아니라 의료가 붕괴될 상황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의료 개혁을 반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저 병원에 가보면요, 큰 병원에 가보면 굉장히 위기감들을 느끼고 있어요. 이러다 네. 정말 엄청난 적자를 봐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게 국정 책임자로서 좀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부위원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정 갈등에 대해서 당정 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견에서 한동훈 대표 이름을 단 한 차례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 역시 좀 불편한 기색을 비친 거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요즘에 최근에 하는 말들이 다른 나라 얘기하시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또 너무 4차원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하고 갈등을 겪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당정 관계에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빼고 관계가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수시로 소통하고 대통령실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데 네. 한동훈 대표 빼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만 왕따를 당한다거나 한동훈 대표만 혼자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만 대화한다. 이런 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 더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다 좋죠. 해야 네. 되는 문제인 거 맞습니다. 근데 혼자 할 수 있나요? 여당 없이 할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야당 없이 할 수 있나요? 여당과 야당이 지지하지 않으면 국민들도 지지를 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여야를 좀 아울러 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여당, 야당과 서로 간에 경계를 하시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정책이 맞다라고 누가 홍보를 하겠어요? 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다 동의해요. 아니 의사들이 부족하고 있고 고령화 시대 가서 의사들이 부족하면 국민들의 생명 안전이 위협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2,000명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국합, 배드갑 전략으로 대통령은 2,000명 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러면 더 의료가 붕괴된다. 네. 그러면서 한 명은 화를 내고 한 명은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한 1,000명 정도로 해서 그 기간을 그냥 쭉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너무 한 방향만 말씀하셔서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능하지 못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수사 논란 입장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외압의 실체가 없다라는 입장 밝혔는데요. 국회에서 거론하는 제3자 특검법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원래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까지 다 나온 다음에 네. 그게 미흡하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어저께도 얘기하셨지만 어제 본인 스스로 네. 특검을 주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저는 그 부분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만약에 이제 그걸 특검을 해야 된다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보다는 제3자 추천이 바람직하다. 막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태도도 필요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 입장과는 생각이 전혀 대통령이 다르시다 이런 말씀 드려요. 많은 국민들이 해병대원 이 특검과 관련해서 꼭 필요하고 그리고 외압의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보수는 안보인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털고 가면 좋을 걸 왜 민주당이 자꾸 끌려가느냐. 대법원장 등 3자 추천만 된다면 조건 없이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이미 외압의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말과 같은 의미여서 네. 저는 좀 굉장히 부적절했다 생각 들고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 네.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공세관 위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양당 대표 회담 실무 협상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